열심히 살고 적금 붓고 언젠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일 수 있어요. 모을 수 있는 돈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만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부의 대물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동산을 따로 공부하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자산을 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고 노동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살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주는 과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집에서만 배우는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잘 몰랐고요.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게 당연하다, 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리스크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거죠.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영아, 너 그렇게 1,500만 원에 월세 50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그만 거라도 집을 마련해서 살면 월세보다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산도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허름한 집을 사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실제로 좀 더 비싼 가격에 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차라리 월세 사는 게 안전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잃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집이 있으시고 괜찮은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따로 뭐 막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듣는 정보만으로도 아, 이쪽이 괜찮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한다고?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외부에서도 배울 수가 없고 집에서도 배울 수가 없고, 요즘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정보조차도 좀 뒤처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재테크를 해, 네가 해, 독립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모아줄게, 엄마가 다 통장을 관리해줄게, 네 돈을 모아서 적금을 부어줄 테니까 월급 통장을 통으로 맡기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엄마가 통장 관리를 해주는 거죠. 돈 관리를.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에게 기대는 거죠. 둘이 함께 자산을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한쪽은 기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둘이 같이 해야 되고 머리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더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또 부모님을 지원을 또 해드려야 돼요. 안 그래도 자기도 힘든데 또 부모님까지 지원해주면서 가난에서 같이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딸이 3명인 분이 있었어요. 16년 전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대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빌라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되게 허름한 빌라. 실제로는 재개발도 안 됐고 빌라는 점점 노후화가 됐고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16년 동안 그냥 자산이 하나도 늘지 않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50이 넘으셔서 은퇴가 가까웠을 때 부동산이랑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는 아이들이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달 적금 10만 원 붓고 안 먹고 안 써서 차곡차곡 모으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딸들이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 전혀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보면서 내가 딸 셋에게 몇 억씩 줄 수 있는 자신은 없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나의 자산을 굴려가고 빠르게 노동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2천만 원 정도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게 되셨고요. 월세를 받으시게 됐어요. 잘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적금 붓고 언젠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막연한 기대감일 수 있어요. 연봉이 뭐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 저의 경우에도 매달 월세로만도 100만 원이 나갔고 생활비로 나가는 거, 거기다 보험료,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100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해도 1년에 1,000만 원인데 10년을 모은다 1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집값이 작은 것도 몇 억씩 하고요. 빌라도 2, 3억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3, 4억씩 해요. 빚을 전혀 지지 않고 내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면은 몇십 년이 걸릴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안 써서 모으고 직장생활 꾸준히 하면 계속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을 보면 직장을 정년까지 마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엔 진짜 정년이 60세까지도 보장이 됐지만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명예퇴직이 너무나 많았어요. 40대가 되고 나면 이 회사를 만약에 안 다니면 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재테크를 공부를 할 때는 바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큰 효과를 내면서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가 중학생 되면은 아이를 막 밥을 먹여야 된다거나 막 업어야 된다거나 케어를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을 학원에 가고 엄마들은 이제 경력이 이미 단절이 되어 있고 내가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생활비를 받아서 쓰게 되는데 내가 번 돈과 그냥 이렇게 받는 돈과 다른 느낌을 갖게 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그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많은 엄마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걸 경험한다라고 해요.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다시 회사를 취업한다던가 이런 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아이가 학원에서 오면 그래도 좀 케어를 해줘야 하고 정신적으로 또 아이들 지도도 해줘야 되고 다시 또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를 다닌다던가 이러기에는 너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만의 일을 찾는 것, 투자에 대한 공부, 부동산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도 본인의 일에서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만약 발생이 된다면 그걸 불려나가고 그 돈이 불어나면서 나 자신의 배움에 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또 수입이 창출되면 또 나에게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직장에 다닐 때 주식도 했었고 부동산도 했었고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에게는 주식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아침에도 주가 확인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확인해야 되고 육아도 하고 일도 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너무나 버거웠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내 삶 속에 녹아져 있었어요. 실제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러 다닌 것 뿐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부동산 공부였던 거예요. 어떤 집이 나에게 맞을까? 이 집은 좀 괜찮을까? 따로 막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러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또 공부했던 거 그리고 월세 소득을 만드는 것도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도 소득을 창출낼 수 있고요. 내 꿈과 또 부동산은 삶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리를 잘하시는 엄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반찬 가게를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실력만 좋다고 해서 반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몫이 좋아야 되고 상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 나서 거기다 반찬 가게를 오픈을 했더니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고 그걸 매도도 하면서 또 월세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재능, 예전에 했었던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이 부동산은 접목을 시켜서도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산을 많이 쌓지 못한 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이고 마음을 먹지 않아서였던 거지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죠. 남들처럼 갖고 싶고 해보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그렇지만 무서움이 너무 크죠. 저는 월세를 살 때도 두려움이 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두려웠고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월세를 얼마나 더 많이 내게 될까? 그리고 내 가난은 또 아이에게까지 대물림이 될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지금 부동산 공부하지 않아서 내 집이 없어서 나는 평생 월세를 산다던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 집도 없고 월세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무 자산도 없는데 그러면 내 애는 어떻게 키우지? 내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그러면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하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하지 않았을 때 뭐가 두려운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좀 배워보고 그리고 한번 조그만 거라도 시도해보고 이것은 그 두려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겉에서 바라보기만 할 때 두려움이 가장 커요. 수영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죠. 혹시라도 들어갔다 정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점점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두려움이 더 커져요. 정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정말 작은 거라도 시작해 볼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작은 원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자산을 이루게 되었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으시고 아이들 결혼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닦으셨고, 여러분도 마음을 먹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태까지 내가 많은 것에 되게 관심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재테크는 해보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못할 사람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지금이 인생에서 최적의 타이밍이다. 내가 지금보다 몇 년 후라면 나이도 더 있을 수 있고 아이에게 드는 돈도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때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뭔가 해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나 자신을 믿고 정말 작은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앞으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실 거고, 주변의 지원도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나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지원자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넌 할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까지 공포만 느끼고 누가 나한테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길까지 기다리다가 인생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에게, 본인이 본인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어차피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방법조차 찾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세상은 방법이 다 있어요. 내가 나를 믿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순간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럼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믿어주고 방법을 찾는 순간 세상에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듣고 따라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